사전에서 사후를 빼면 변화량 값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변화량 값에 대해서 실험 집단에서 하나 구하고 통제 집단에서 하나 구하고 4개의 값이 아니라 2개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분석하면 됩니까? 독립 t-테스트 하면 됩니다. 차이에 대해서 진짜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논문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험 논문이 차이를 구해놓고 D라고 해놓고 그걸 독립 t-테스트로 분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차이를 실제로 같은 집단 내에서 사전 빼기 사후를 해놓고 나서 그거를 서로 다른 집단이니까 t-테스트,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한 겁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요? 이 사전하고 사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귀무가설은 사전하고 사후에 대한 차이가 없다, 있다가 대립, 그죠? 그럼 사전이 크다, 사후가 크다 이렇게 하면 단측 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있을 거다. 양측, 평균 비교에 가면 대응 표본으로 갑니다. 대응 표본. 페어드 테스트라고 얘기했죠. 사전을 옆으로 넘겨주면 사후에 공간이 생기죠. 하나의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다시 Shift 키로 해서 한꺼번에 넣어줘도 됩니다. 확인하면 끝입니다. 먼저 대응 표본 통계량이 나오고 상관계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상관관계 볼 게 아니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고 지웁니다. 여기에서 대응 표본 통계량으로 보시면 평균 M 이렇게 나오는 거는 독립 t-테스트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기 대응 표본 검정을 보시면 유의 확률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0.4. 귀무가설이 뭐라고 했죠?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의 확률 하나니까 해석할 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사전에서 사후에 대한 차이가 없다. 슬픈 일이죠. 트리트먼트를 가했는데 기술 통계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겠다 했는데 실제 평균 비교를 대응 t-테스트로 해보니까 차이가 없다. 그대로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없을 때도 좋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구자들의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전에서 사후를 뺀 값이 마이너스 1.688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독립 t-테스트에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 설명드릴 때 차이는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뺀다. 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빼니까 마이너스니까 t값도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t값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p값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 여기 차이의 95% 신뢰 구간, 요거를 보면 명확하겠네요. 아까 독립 t-테스트나 얘나 차이의 신뢰 구간이니까 해석은 똑같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부터 시작하죠. 얘는요 2.3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0이 있다 없다? 0이 있죠. 좋아요. 0이 있으니까 얘는 0을 포함한 신뢰 구간이다. 아하, 우리가 차이를 구하고 있는데 0을 포함했다. 얘는 차이가 없는 애다. 구간 추정의 방법으로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독립표본도 마찬가지 맞습니다만 옵션에 보시면 신뢰 구간을 95%로 잡아놨는데 이거를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늘리면 어떻게 되죠? 차이에 있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겠네요. 웬만한 값들은 다 차이가 없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왜요? 평균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퍼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즉 신뢰 구간이란 것은 신뢰 수준의 95%, 즉 1-알파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95%가 아니라 98, 99 이렇게 가면 대부분의 범위를 우리가 감싸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안 생길 거예요. 정말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야 차이가 난다고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얘가 줄어들면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서 연구자들이 알파라고 얘기하는 제1종 오류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게 0.05, 0.01, 0.001이라는 값을 별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실험 연구에서 쓰실 때는 보통 0.1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본 페로니 방식의 사후 분석에 대한 접근으로 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다 내용 중에서 N, M, SD, T 여기 뒤에 에스터리스크는 P값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나 달아드렸는데 해석을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해석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는 똑같습니다. 소고기가 가금류보다 칼로리가 높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가금류가 나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연구자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인 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과 사후의 트리트먼트를 줬을 때 트리트먼트 효과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없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 샘플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전하고 사후라는 데이터가 있죠. 우리가 사전과 사후 약간 차이를 구할 수 있었죠. 차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변환에 가면 변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id 만들었던 방식이 있었죠. 자, 얘를 디퍼런스에 d 이렇게 해보죠. d를 사전에서 빼기 사후. 그러면 이 뒤에 d라고 결과값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d를 바탕으로 분석에 평균 비교의 1표본 t 검정으로 갑니다. 검정값이 0이라고 되어 있죠. 확인. 이 밑에 p가 아까 뭐랑 똑같아요? 0.401 이렇게 나오죠. 대형 표본 t-테스트랑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마 기억력 좋으신 분은 자유도 t값도 보셨을 테고 이 평균 1.6881 뭐 이 값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형 표본으로 사전과 사후를 두 개를 넣어서 보거나 사전 빼기 사후를 해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놓고 그 차이가 0이냐 아니냐를 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봤던 얘기가 1표본 t-테스트, 원 샘플 t-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차이를 일부러 구해놓고 빼놓고 그걸 가지고 원 샘플 t-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논문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노바로 넘어갈까요?